연구자들은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매직 넘버에 수긍한다. 그것은 바로 1만 시간이다. 미국 작가 말콤 그레드웰의 말입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1만 시간의 법칙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알다시피 성취는 재능과 연습으로 이루어지지요.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들을 관찰할수록 재능의 비중은 사라지고 연습의 역할이 부각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신경학자 다니엘 레비트는 이를 체계적으로 연구한 뒤에 1만 시간의 법칙을 주장했어요. 작곡가, 운동선수, 작가, 범죄자, 그 밖에 어느 분야건 연구를 거듭할수록 이를 확인할 수 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연습한 것과 같다. 어느 분야에서도 이보다 적게 연습해 세계적인 전문가가 탄생한 예가 없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1만 시간의 법칙은 하면 된다라는 말의 통계적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책상 위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그 시간을 채울 수 있느냐의 문제에 의한 대목으로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한지우입니다. 이육종 선생님의 골든 아워, 우리의 이야기도 거의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서점에서 집어들었을 때는 출간된 지 며칠 지나지 않은 완전 신간이었어요. 사와서 한나절 만에 2권을 쉬지 않고 읽었고요. 이런 이야기는 꼭 많은 분들이 읽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송에서 바로 다루었었죠. 3주가 지난 지금 기쁘게도 골든아워가 서점마다 최상위권 베스트셀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얇은 책이 인기가 있는 요즘 트렌드에 너무 두꺼워서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시 진정성이 담긴 감동은 얇고 두껍고에 무관하게 누구에게나 닿는 것이구나 싶었어요. 오늘은 2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는 의과대학 학생에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하나는 이국정 선생님의 실명, 즉 눈이 보이지 않게 된 부분의 글입니다. 유급 성적에 좌절한 어느 의대생이 학교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그런 학생을 보며 이국정 선생님은 의대생에게 공부가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죠. 그 설명 안에는 따뜻한 위로나 토닥토닥 혹은 하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려보자 라는 등의 힐링스러운 조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대생은 치열하게 공부해야 하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고, 그것은 사람의 생사를 다루는 사람이 해야 될 의무다. 그걸 못하면 의대생의 자격이 없다. 또한 실제 의술 현장에서 절대 물러서서는 안 될 급박하고 힘든 상황이 수없이 펼쳐질 텐데, 학생 시절에 하는 공부란 그런 상황에서 쉬이 도망치지 않도록 쌓는 자기 단련과 내공이다. 그렇습니다. 저 역시 공부란 자기 단련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헬스도 자기 단련이고 암벽 등반이나 소식 조금 먹는 것도 자기 단련인데 공부가 왜 자기 단련이 아니겠습니까? 공부를 해야 할 때 그것에서 도망치지 않고 끈질기게 싸워서 이겨낸 사람은 사실 일종의 혹독한 자기 단련을 통과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해야 할 의무는 비단 의대생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사람의 생사를 다루진 않는다고는 하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공부한 것을 가지고 세상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공부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신 후에 이육정 선생님이 실명, 한쪽 눈까지 보이지 않게 된 부분, 그런 상황에서도 어떤 의무감으로 버티시는지, 물러서지 않는지 나누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영상의학과 김재근 교수는 내게 선배 의학자이자 인생 선배다. 나는 머리와 뱃속이 뒤틀려 터질 듯할 때면 김재근을 찾아갔고, 때로는 그가 먼저 나를 불러 밥을 먹이고 차를 내주었다.
김재근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 그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함께 직원 식당으로 이동할 참이었다. 그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살짝 열린 문틈으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손님이 찾아온 듯 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 그 손님이 학생이라는 것을 알았다. 김재근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학생은 나도 아는 친구였다. 계속 유급을 당하고 있는 학생이었는데 더는 의과대학 생활을 이어나갈 생각이 없는 것 같았다. 사회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바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의사가 방대한 의학 지식을 갖춰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그것이 남의 생사에 깊숙이 관여하는 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그 기본을 다지기 위한 의과대학 시절의 교육과정은 살인적이다. 학업의 악마저 주어진 시간 안에 마칠 수 있는 것이 아닌 탓에 의과대학 시절은 한계에 부딪히고 깨질 수밖에 없다. 좌절과 실망을 기본값으로 삼아서 겸손해져야 하는 때다. 그러나 고등학교 시절까지 늘 잘하는 축에 속했던 학생들이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 지옥을 건너며 많은 학생들이 방황하고 좌절하고 진급하지 못하고 나가 떨어졌다. 한두 차례의 유급은 극복이 가능하지만 낙오가 거듭되면 정신적으로 의대 학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공부만 한다고 의사가 될 수 있는 것 또한 아니다. 졸업 전 수많은 개별 성적 사정위원회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여기에서 유급과 진급이 가려지고 최종적으로 의사 국가고시를 치를 자격이 부여된다. 성적 사정위원회의 시험은 학생이 의사가 되어 합법적으로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의사가 된다고 해도 고작 다시 출발선에 서는 것에 불과하다. 의사가 되어 환자를 정확히 진찰하고 적절히 치료하는 실제 업무는 시험과는 차원이 다르다. 시험 문제 한두 개 틀린다고 유급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실제 의료 과정에서는 한 번의 실수가 한 사람의 생사를 가르고 그 주변 인생에도 영향을 미치며 의사 본인도 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학생 시절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업의 무게다. 의사와 환자는 공동체적 운명을 가진 것과 같아서 진단과 치료가 잘못되면 의사 역시 벼랑 끝으로 내몰린다. 이것이 의사가 되어서도 공부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이유다. 이 모든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환자들을 받아내는 가운데서도 이루어져야만 한다. 어느 임상과든 의료 현장은 전쟁터와 같고 전장에서 버텨나가는 그 내공은 의과대학 시절부터 길러지므로 의과대학 학생은 가혹한 학업 과정을 견디며 제 근간을 다져가야 한다. 김재근과 마주한 학생은 학업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 않았다. 현대사회에서 의사로서의 비전을 말하고 있었다. 의사로서의 비전이라. 실제 의사로 살고 있는 내게 학생이 바라보는 의사에 대한 말은 헛소리였다. 그가 말하는 의사로서의 삶은 모호했고 뜬구름 같았다. 나는 당장 오늘 밤조차 예상할 수 없다. 내일은 더 먼 이야기다. 그런 내게 비전이라는 단어는 현실적이지 않았다. 저런 정신세계로는 치열한 의료 현장을 감당하기 힘들 것이다. 학생이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면 김재근의 말을 깊이 새겨야 했다.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다 바뀔 정도로 각오를 새롭게 다지지 않으면 안 된다. 문 밖에서 기다리던 나는 시간을 확인했다. 약속했던 7시로부터 40분이 지나고 있었다. 교직원 식당의 석식 배급은 7시 반에 끝난다. 나는 조용히 걸음을 돌려 중환자실로 돌아왔다. 곧 보호자들과 저녁 면담을 해야 했고 그 중에 한 보호자에게는 악화되고 있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해야 했다. 그 밤 김재근과 나는 둘 다 힘든 시간을 보냈다. 김재근은 늦은 밤까지 학생과 면담을 했고 나는 보호자들을 설득하느라 진을 뺐다. 학생은 끝내 김재근의 말을 듣지 않았으며 보호자들은 내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저녁밥을 걸렀지만 시장하지 않았다. 김재근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았다.
실명에 대해서. 계비단에서 환자에게 중심 정맥관을 삽입하는데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더운 여름에는 흔한 일이었다. 그러나 더위는 아직 일렀으므로 벌써 눈앞이 흐린 것은 이상했다. 고글을 벗어 거즈로 안쪽을 닦아냈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얼마 전부터 그런 일이 잦았다. 그 다음부터는 헬리콥터에 오르면 고글을 벗어 던졌다. 환자를 치료할 때 환자의 피와 내 땀이 뒤섞여서 튈 수도 있었으나 도리가 없었다. 맨 눈으로 보면 좀 나은 듯도 했다. 수술을 할 때도 시야가 흐려져 쉴드 마스크를 쓰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눈의 이상 신호를 생각 밖으로 밀어냈다. 내 몸은 오래전부터 자주 아팠고 환자들은 내 몸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밀려오지 않았으며 센터에 내 몫을 대신할 사람은 부족했다. 7월 초 총무팀에 전화를 받았다. 건강검진 미수검자로 확인되었다고 했다. 나는 보통 6월 말일로 박힌 건강검진 기한을 잘 지키지 못했다. 간신히 예약을 잡아도 번번이 응급수술이나 급한 일정이 밀렸다. 총무팀의 재촉에 7월 7일 오전으로 다시 예약을 해뒀다. 그날 오후에는 용산 미군기지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으므로 서둘러야 했다. 건강검진은 주로 혈압 측정과 시력 검사처럼 간단한 검사로 시작한다. 눈이 침침했지만 별 생각이 없었다. 번거로운 검사를 빨리 마칠 생각만 했다. 왼쪽 눈 시력 측정을 위해 오른쪽 눈을 가렸을 때였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최근 들어 헬리콥터 안에서 고글을 자꾸 닦아내던 것을 생각했다. 눈 한쪽이 죽어가는 줄도 모르고 고글만 벗어서 닦아낸 셈이다. 며칠 전 직원 식당에서 좋아하는 반찬이 나왔을 때 젓가락이 허공을 헤집었던 것과 캐치볼을 할 때 공을 자꾸 놓치던 것을 기억했다. 입 밖으로 흘러나오는 허탈한 웃음을 애써 참았다. 10분 가까이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오른쪽 어깨가 부서져 나갔고 왼쪽 다리도 성하지 않은데 이제는 한쪽 눈도 멀고 있구나. 돌보지 못한 몸이 깎여 나가고 있었다.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팀원들을 모았다. 당장 급한 일들과 당직 일정을 조정해야 했다.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내 망막 사진을 띄웠다. 지난해 어깨가 부러진 이후 해마다 몸이 조금씩 부서져 나갔고 그럴 때마다 팀원들을 불러 모아야 했다. 팀원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부터 했다. 사진을 보던 정경원이 머뭇거리며 입을 열었다. 이게 제가 알기로도 조금 쉬워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외상센터 운영은 두발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다. 기댈 수 있는 축은 어디에도 없으므로 페달 밟는 것을 멈추면 단숨에 쓰러질 것이다. 외상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틈 없이 돌아가야 한다. 사람 하나의 공백은 남은 이들의 업무 증가를 의미했다. 지금의 내가 환갑이 넘은 나이였으면 싶었다. 은퇴해서 조용히 살기에는 이 정도의 시력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뒤를 생각하면 아직 몇 년은 더 버텨야 했다. 내 눈에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어머니가 아셨다. 오랜만에 어머니를 뵈러 집에 들렀을 때 어머니는 내게 많은 것을 묻지 않았다. 나를 앞에 앉혀둔 채 몸을 사선으로 돌려 앉아 묵묵하게 먼 곳을 응시했다. 어머니의 눈에서 손가락 마디만한 눈물이 쏟아졌다. 소리도 없이 너무 많은 눈물이 흘러서 놀랐다. 울음 섞인 목소리가 낮게 울렸다. 네 아버지도 왼쪽 눈이 실명이지 않았니? 그것도 지독한 유전인지 어째 안 좋은 건 다 닮아가니? 어머니는 예전부터 내게 아버지를 닮지 말라고 하셨다. 원칙주의자였던 아버지는 성정이 대쪽 같고 타협이란 없는 분이어서 주위 사람들과 잘 지내지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그런 아비를 따라 강팍한 성미로 힘겹지 않기를 바랬다. 그러면서도 본인 역시 강한 성정을 버리지 못해서 돌아서 가기보다는 차라리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게 낫다. 남자는 죽을 때까지
길바닥에서 일하다가 파편처럼 흩어져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곤 했다. 나는 그런 부모의 자식이었다. 어머니 말대로 적당히 어울리지 못해서 인생이 고달팠고 어머니 말을 따라서 돌아가지 못해서 산산조각으로 부서지고 있었다. 왜소해진 어머니의 세월이 안쓰러웠다. 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 말없이 어머니를 안아드리는 것뿐이었다. 평탄하지 않은 아들의 삶은 죄송스러웠으나 달리 사는 재주가 내게는 없었다. 네, 본격 공부작업 팟캐스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이육종 선생님의 골든아워 나눠드렸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 질문사항 있으신 분들은 제 유튜브 채널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네이버 블로그 생일 즐거운 편지, 다음 카카오 브런치 한주의 브런치, 인스타그램 해시태그 서울대는 어떻게 공부하는가 검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혼자 공부하는 사람의 필수품 왜 이런 책이 지금까지 없었을까? 학생, 수험생, 취준생, 직장인 등 공부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설명한 혼자 하는 공부의 정석, 그리고 책상에 올려두기만 해도 공부하고 싶어지는 365 홍콩 캘린더 아직 읽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여러분 모두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